하버드에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은 일본 덕분에 성공한 거다. 한국 경제는 일본의 복제품에 불과하다. 세계 최고 권위의 명문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일본 교수가 내뱉은 말은 모두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한국인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기적의 역사를 무너뜨리려는 일본인 교수와 그 이야기에 반박하는 MIT 교수와 한국인 학생의 충격적인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소피아 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에 참전 용사셨고, 저희 어머니는 그런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 80년대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서 삼성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셨어요. 제가 겪었던 그날은 평생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할 충격적인 날이 되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이라는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 날이었어요. 경제학계에서 내로라 하는 거물들이 모두 모인다고 소문이 나서 학교가 난리가 날 정도였어요. 특히 기조연설자인 나카무리 요시히로 교수는 하버드 경제학부의 석좌 교수로 도쿄대 출신의 유명한 권위자였죠. 그의 저서는 제가 학부 시절부터 공부해온 과에서 모두 보는 교과서나 다름없었습니다. 강당은 사람들로 꽉 차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한국과 일본, 중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미리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모이기도 전부터 들어가 맨 앞줄에 자리를 잡았고, 열심히 필기할 준비까지 마친 상태였어요. 그렇게 컨퍼런스가 시작됐고, 시작부터 나카무라 교수가 연설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카무라 교수의 입에서 정말 예상치도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경제 모델을 복제한 저희의 제자 같은 나라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투자와 기술 없이는 한국은 지금처럼 경제 발전이 불가능했을 거예요. 순간 강당의 정적이 흘렀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교수의 이야기를 듣고 필기하던 제 손에서 힘이 빠져 펜이 떨어졌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의 표정은 누가 봐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관계없는 미국인 학생들도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당혹스러워 하더군요. 한국의 성공은 일본 경제 모델의 성공적인 복사본이에요. 경제 성장은 기적이 아니라 저희를 복제한 복제품인 거죠. 그 말까지 듣고 나니 손이 벌벌 떨려왔고,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일제강점기 이야기가 바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을 이어 어머니가 삼성에서 밤새 연구하던 모습도 떠올랐어요. 가족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저 앉아서 듣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계속해서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이 무엇이라도 되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옆자리에 한국계 친구 제임스가 제 손을 꾹 잡으며 참으라며 저를 달래주었어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결심했어요. 어떻게든 이 레퍼런스가 끝나기 전에 반박을 해야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저 같은 학생 따위가 세계적인 석학에게 반박을 하기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져야만 했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요. 할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모든 한국인들을 위해서 저는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화려한 슬라이드를 펼쳐서 청중들에게 내보였습니다. 1965년 한일협정 경제협력금 관련 자료와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일본의 기술 지원, 한국 대기업들의 초기 경영 모델까지 찾아온 자료들을 세세하게 보여주더군요. 그 자료를 뒤로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들은 모두 일본의 지원으로 시작됐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미쓰비시 모델을 벤치마킹했고, 포스코는 신일본제철의 기술을, 삼성전자는 소니와 마쓰시타의 경영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어요. 청중들이 그 말을 듣고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의 말에 틀린 것은 하나 없었지만 뭔가 중요한 내용들은 쏙 빼놓고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할아버지께 들은 이야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한국은 일본 경제의 축소판입니다.
제가 40년간 연구에 몰두해 찾아낸 결론이에요. 그때 제 스마트폰에 진동이 울렸고 그 연락은 어머니였어요. 마치 제 생각을 읽고 있기라도 한 듯 메시지 하나를 보내셨더라고요. 엄마가 삼성에서 근무할 때 일본 기술자들이 정보를 숨겨서 빼내던 일 기억해? 그런 일이 있고 우리 한국이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기억하니? 어머니의 문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 역사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삼성에서 일본 기술자들에게 기술을 배워오라고 파견됐지만 정작 그들은 핵심 기술을 알려주기는커녕 텃세만 부렸다고 했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밤새워 역으로 설계를 하고 연구해서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강의실 뒤편에서 한국 대사관 관계자가 불편한 표정으로 나카무라 교수를 쳐다보다가 결국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른 한국계 학생들도 말도 안 된다며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한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해도 될까요? MIT에서 온 데이비드 리처드슨 교수였습니다. 아시아 경제를 깊이 연구해온 학자로 잘 알려지신 분이셨어요. 그 순간 강의실에는 긴장감이 도는 게 느껴졌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시아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의 질문이라서 그런지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리처드슨 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침착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나카무라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흥미로운 발표이고 결론이다만 한 가지 의문이 들어서 말입니다. 같은 논리라면 왜 북한은 발전하지 못한 건가요? 그들도 동일한 일본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 아닌가요?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무척이나 놀랐고 강의실도 마찬가지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북한과 남한은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졌지만 경제적인 성장과 성취로 따지면 하늘과 땅 차이였으니까요. 나카무라 교수는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했고 그의 표정은 삽시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질문에 짜증내는 어투로 대답했어요.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고 일본의 경제 시스템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일본의 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올바른 선택을 해서 성장한 거고요. 리처드슨 교수의 질문으로 나카무라 교수를 향한 청중들의 시선이 의심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이론에 첫 금이 가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리처드슨 교수의 질문에 덩달아 용기가 생겨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담담하게 일어났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소피아 김이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고 어머니는 삼성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십니다. 질문이 아니라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의 눈이 가늘게 저를 째려봤고 청중들이 다 보고 있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는 게 보였어요. 나카무라 교수의 눈치가 좀 보였지만 이미 얘기하기로 생각한 이상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강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모습과 어머니의 연구 모습을 생각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도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요.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의 자원은 수탈되었고 기술 이전은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포항제철소 건설 당시 일본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고 한국인들은 그것을 스스로 극복해야 했습니다. 당당하게 일어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청중들을 보니 제 목소리에 확신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 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80년대 삼성이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을 때 일본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 삼성에서 일하셨는데 일본 기술자들이 핵심 정보를 숨겨서 보여주지 않는 상황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은 밤새워 연구하고 미국과 협력하면서 독자적인 길을 개척해야 했어요. 나카무라 교수는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젓더니 저의 말에 반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관점이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한국의 산업 구조는 여전히 일본과 매우 유사하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고 어머니가 보낸 삼성의 내부 기술 개발 자료였어요. 마치 하늘이 저를 도운 듯한 기분을 받았습니다. 청중들의 시선을 바라보고 그 후에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머니가 보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저는 나카무라 교수의 질문에 더 강력한 반박을 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제 발언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시 슬라이드를 열심히 넘기며 자료를 찾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의 초기 제품들을 보세요. 삼성의 첫 TV는 소니 제품과 거의 유사했고 현대자동차의 첫 모델은 미쓰비시 갤런트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어요. 이게 모방이 아니라면 무엇인가요? 나카무라 교수의 공격적인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어머니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힘을 다시 한번 얻었습니다. 어머니를 등에 업고 힘을 얻어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예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보다 훨씬 앞서 있고 현대자동차의 기술력은 이제 일본 자동차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제 스마트폰이 큰 소리를 내며 울었고 모두가 놀란 표정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이 빨개졌고 핸드폰의 녹음 버튼이 눌려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나카무라 교수의 표정이 심하게 구겨졌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주신 자료를 화면에 띄워 리처드슨 교수에게 보여드렸어요. 이 자료는 삼성이 어떻게 일본 기업들의 기술 이전 거부를 극복하고 어떤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리처드슨 교수는 그 자료를 보자마자 눈이 동그래졌고 그는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자료를 더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리처드슨 교수는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더니 미리 준비해온 듯한 자료를 빔 프로젝터에 띄웠고 청중들을 향해 내보였습니다. 처음 보는 그래프와 통계 자료들이었어요. 나카무라 교수님의 발표에 추가하고 싶은 자료가 있어 미리 준비해왔습니다. 이건 지난 30년간 한국과 일본의 R&D 투자 패턴을 비교한 그래프예요. 보시다시피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율은 일본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소리들이 들렸고 그 소리를 들은 나카무라 교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리처드슨 교수는 제게서 받은 자료를 함께 보여주면서 설명을 이어갔어요. 소피아 씨의 자료와 제 데이터를 종합해서 보면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단순한 일본 모델의 복제가 아닌 창의적인 변형과 혁신의 결과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서 삼성이 보여준 역전극은 세계 경제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예요. 단호한 리처드슨 교수의 말에 강의실이 완전 조용해졌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더 이상 저의 의견에 강력하게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 와중에 새로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면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한국 경제 발전의 가장 상징적인 사례를 모두에게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모든 것을 잃으셨어요. 부모님과 집, 고향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피난길에 오르셨죠. 그리고 제 어머니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 공부해서 삼성의 엔지니어가 되셨어요. 어머니께서 방금 보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1980년대 삼성이 D램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 때 일본 기업들은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고 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청중들이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조차 이제는 팔짱을 풀고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당시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일본 기업들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해요. 일본 기업들은 한국이 영원히 저가 제품만 만들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히타치, NEC, 도시바 등 지금은 모두 문을 닫은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삼성은 미국의 마이크론사와 협력하고 수많은 엔지니어들을 밤새워 일하게 했어요. 제 어머니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들려왔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생들마저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어요. 나카무라 교수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호기심과 존중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습니다. 삼성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며 불가능에 도전하던 날들,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던 순간들. 결국 삼성은 3년 만에 64K D램을 개발해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10년 넘게 걸려 이룬 성과를 한국은 단 3년 만에 해낸 거예요. 이게 단순한 모방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것이 한국인의 끈기와 창의성,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도전 정신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에 삼성의 반도체 개발 역사를 보여주는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1983년 첫 D램 개발부터 현재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까지의 과정이 그래프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청중들의 시선이 그래프의 가파른 상승선에 고정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일본인 학생이 갑자기 일어서서 발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도쿄대 경제학과의 교환학생이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한국의 기술을 이전하지 않으려 했다는 것은 일본에서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오히려 한국이 그것을 극복하고 일본을 뛰어넘은 것이 더 놀라운 일인 거죠. 저희 교수님들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경외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강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나카무라 교수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더니 얼굴을 쓸어내렸습니다. 더 이상 저의 의견에 반박할 말을 찾지 못하는 듯 했고 토론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어요.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과 기술 혁신의 진정한 가치가 이 자리에서 인정받는 순간에 저는 너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당장 어머니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 감정을 어머니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강당 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청중들은 이제 한국의 경제적 성공이 단순한 모방이 아닌 창의적인 혁신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연단으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평소에 자신감이 넘치던 그의 걸음걸이와는 다른 듯한 발걸음에 자신감이 사라진 것이 느껴졌어요. 그는 이 자리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오만함을 벗은 진지함을 느꼈습니다. 40년간 경제학 연구를 하면서 저는 한국의 성공을 일본의 공로로 돌려왔습니다. 그것은 제 세대의 일본 학자들이 공유하던 관점이었어요. 하지만 소피아 씨와 리처드슨 교수님의 자료를 보고 나니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고 좁았는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일본이 돕지 않으려 했던 환경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독창적인 성공 사례였네요. 그는 슬라이드를 넘기며 계속 말했고 그의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 도시들과 산업 단지들의 사진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은 일본의 복제품이 아닌 역경을 창의적으로 극복하며 만들어낸 독자적인 혁신 사례라고 말이에요. 경제학계는 이 점을 정확히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터져나왔고 저는 눈물을 참으려 고개를 들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과 어머니의 노력이 세계적인 석학에게 인정받다니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리처드슨 교수가 마지막 발언을 위해서 일어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어요. 오늘의 토론은 우리에게 학문적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은 역사책에 정확히 기록되어야 할 인류의 위대한 성공 사례예요.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을 주는 모범 사례죠. 저는 다음 학기부터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이라는 특별 세미나를 개설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컨퍼런스가 끝이 났고 사람들이 저에게 모여들어 제 연락처를 묻고 한국 경제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언론사 기자들이 인터뷰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그때 나카무라 교수가 조용히 걸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성찰이 느껴졌어요. 소피아 씨, 사실 지난해에 서울을 방문하고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강남의 초고층 빌딩 숲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첨단 기술로 돌아가는 공장들까지 일본이 한참 뒤처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하지만 제 오랜 편견이 진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 소피아 씨 덕분에 그 큰 벽을 깨뜨렸어요. 그는 잠시 멈췄다가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제 연구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을 같이 하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당신의 관점이 제게 꼭 필요합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난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할아버지가 남기신 태극기 앞에서 어머니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네가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우리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린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로 기뻐하셨을 텐데 말이야. 너의 작은 용기가 역사의 한 페이지를 바로 잡았구나. 대단하고 기특하다 우리 딸. 때로는 작은 용기가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저는 나카무라 교수와 함께 한국 경제의 혁신 모델을 연구하고 있어요. 저희의 논문은 여러 유명 학술지에 실리고 있으며 많은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한국의 성공을 모델로 배우기 위해 찾아오곤 합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전 세계에 퍼지는 그날까지 저는 오늘도 그 진실을 알리는 일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까내리는 교수를 한국의 진실로 변하게 한 소피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